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9.11 테러 14주년을 맞아 오늘 전국적으로 희생자 추모 물결이 계속됐습니다. 테러가 있었던 뉴욕 그라운드 지로에선 유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 대형 성조기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납치여객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노스타워와 충돌한 시간인 오전 8시 46분.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묵념을 합니다. 이어 유가족들이 차례로 중앙연단에 나와 3천여 명의 희생자 이름을 호명합니다. Christopher Charles Amoroso, Craig Scott Amundsen, Sharon M. Balcom, Brian Eugene Bilcher.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에 손을 대고 사진을 품에 안으며 희생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We just watched everything unfold. We could see the Twin Towers from our apartment and saw, one plane hit, then went upstairs to the roof and saw the building fall down.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엠프티 스카이라는 추모 건축물이 공개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생크빌에서는 플라이트 93 국립기념관이 새로 개관했습니다. This is an amazing place for visitors to come, learn about the passengers and crew. 무너진 트윈 빌딩을 형상화한 두 개의 광선. 이러한 세러머니도 메모리얼 플라자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편 LA에서도 오늘 9.11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테러 당시에 시민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손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사다리차 위로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구조 헬기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철골 구조물 앞 테러 희생자들과 순직 경관,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10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9.11) 테러 14주년을 맞아 이곳 LA를 비롯해 버뱅크와 셔먼옥스, 산타클라리타 등 남가주 전역이 추모 분위기에 물들었습니다. 당시 테러에 희생된 2,996명 중 시민들을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은 소방관은 모두 343명. 경찰과 군인도 각각 72명과 55명이 숨졌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당시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애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But every single day we know that there are those whose lives we lose on our streets, sometimes at the hands of fellow Americans, sometimes because of threats from outside, and those who serve us as first responders all the time are there to defend us. To protect us. 이날 LA 행사에는 시와 카운티 소방국, LAPD와 셰리프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테러로 희생된 소방관들의 가족들이 소개될 때는 기립박수도 이어졌습니다. Today is a day to reflect on the memories of those lives lost, but it's also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love, on family, and on the bonds of service that can span generations. 그 밖에 LA 카운티 소방국은 저녁부터 테러 직후 현장에 구조 파견됐던 LA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추모식을 가졌고 그 밖에 베버리 힐스와 로즈미드, 두알테시 등 각 지역 시 당국도 조기를 개항하고 헌화와 추모식을 여는 등 오늘 하루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사생활 보호를 앞세운 경찰의 비공개 원칙이 갈등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4일 경찰의 총격에 쓰러지는 스콧 월터의 영상.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경찰은 구속됐고
이후 경찰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어 LAPD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찰 바디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 시애틀 경찰도 바디캠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And we're learning a lot. We're learning a lot about how we'll have to revise our policy. We're learning a lot about how to flag video. We're learning a lot about the functional and technical requirement. 이처럼 바디캠 사용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찍힌 영상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strengthen our privacy protections so that moments in people's private lives don't end up on YouTube after public records requests. 시민단체들은 증거 조작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록된 영상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완력이 사용됐거나 불만이 접수된 사항에 관련된 영상은 무조건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he police or the government decides which videos they're going to release and which they're not. Body cameras go from being a tool for transparency into a propaganda tool. 현재 시애틀 경찰은 자체 검증을 통해 영상을 선별한 후 그마저 영상은 불투명하게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We'll never make videos of rape victims, of juveniles and others publicly available, even when we overblur it. 이처럼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록 영상 공개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LAPD는 기록 영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카운티 다우니 지역에서 경찰에 쫓기던 절도 용의자가 식당에 난입해 인질을 잡고 대체하다 경찰 특공대에게 사살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승용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총을 지닌 차량 절도 용의자가 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위태롭게 질주합니다. 몇 차례나 충돌 직전에 다른 차량을 비껴갔습니다. 바짝 따라붙은 순찰차가 옆으로 밀어붙인 뒤에야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잠시 차 안에 머물던 용의자가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허공에 대고 총을 쏘는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Shooting. I thought he shot somebody. Took off and then an officer took off and chased him went into Kristen Pitts. 추격자는 인질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당 손님과 종업원 등 7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가 식당을 포위했습니다. 안에는 인질 4명이 남아있는 상황.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을 쏘며 진입한 뒤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A deputy-involved shooting occurred in the restaurant. I have not yet confirmed whose firearm caused the suspect's death. 경찰은 용의자가 인질들과 떨어져 있는 사이 작전을 개시했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풀기로 한 합의를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야당의 반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거고 이란 핵 합의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뜻대로 통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162, the nays are 269. With one voting present, this bill is not passed. 미국 하원이 이란 핵합의 승인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원의 표결은 이란 핵합의를 반대해온 공화당의 정치적 의지 표출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 핵합의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도 승인을 부결하고 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모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뒤집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이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상원에선 경론 속에 표결 절차마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support such a weak, such a naive, and such a dangerous deal. To stop Iran from developing a nuclear weapon. That is the goal. I believe this agreement comes as close to achieving that. 무엇보다 공화당엔 핵 합의를 막아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회 검토 기간 60일이 종료되는 오는 17일이 지나면 이란 핵합의는 의회를 자동으로 통과해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관심은 지금 16일에 열리는 당내 대선 후보 토론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막는 데 쓸 시간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란 핵합의가 실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는 이렇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김기종은 지난 3월 한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검찰은 김기종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기종이 고의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주저없이 달려들어 강하게 흉기를 휘두른 만큼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기종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살해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공격한 만큼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외교 사절에 대하여 큰 위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일부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나온 주장이어서 김기종이 꼭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무죄가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고 김기종 역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일본 동부 지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져 사망자와 실종자가 20명이 넘고요. 도심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오사키시 주택가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 곳곳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방이 붕괴됐던 조소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폐허로 변한 도심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차량들이 처박혀 있습니다. あっという間にもう1回全部埋まっちゃって、これからのことを考えるとちょっと不安ですよね。 조소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시민 6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주택가 곳곳은 물바다고 보트만이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대피시키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침수 지역에 고립돼 있던 주민들이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무사히 육지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방제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번 동일본 대홍수로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는데도 피난 지시를 제때 내리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바라키현 조소시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